안녕하세요. 시와에 관해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보안전과 인지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있는 곳으로 같이 옮겨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보안전, 인지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그 주제어를 갖고 있는 지문인데요. 이제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제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 is a pressing ne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for the security and cognitive warfare with regard to military satellite, which has emerged as a new talking point for security. 자, 여기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뭐 화학전이라든가 생물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지전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전투를 뜻하는 컴뱃, 그 다음에 대규모 전투를 뜻하는 배틀 이런 거 말고요. 정식으로 이런 식의 특정한 방식으로 전투를 할 때는 warfare를 쓰시는 게 정식입니다. warfare라는 말이 전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단어만 나오면 교전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급이라는 말은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죠. 이 긴급보다도 사전적으로 더그 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긴급은 urgency로 기본적으로 가는데 그것보다 더 촉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에 쓰는 pressing이라는 단어를 아까 써봤죠? 그 단어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급은 이 응급과 구분해서 응급은 의료 쪽에 쓰는 말이죠. medical emergency인데 위급은 위태롭고 급박하다 그래서 exigency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다음 emergency, 유사시, in case of emergency, 그리고 급변 사태 이렇게 해주는데 자, 화두라는 말이 있었죠. 그 처음 제목에 이 화두는 어떤 말의 말머리라는 그런 의미를 사전적으로 띠고 있어서 어떤 실제적으로는 중요시되는 주제 같은 것들을 언급할 때 쓰는 묘사어죠. 그래서 터킹 포인트가 좋은데 이 화제라는 말하고 구분 꼭 해주셔야 돼요. 뭐 장안의 화제다 이러면 쉽게 그 식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몰이 느낌을 주는 그런 식의 말이 표현이죠. 화제는 그래서 장안의 화제, the talk of the town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범위를 조정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걸 국가적 그러면은 화제, talk of the nation, 뭐 전 세계적인 경우에는 the talk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So, um, with with our armed forces, the satellite force expanding, and as the provocation, North Korea's provocation to jam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s is becoming increasingly frequent. The measure to beef up the military satellite security has been released. 자, 이 교란이라는 말, 기본적으로 disrupt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통신 쪽에서는 지금 밑에 보이는 이 단어, 그 통신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이걸 쓰죠. jamming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꼭 같이 또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가끔 이 jamming 내지는 이 disrupt를 써야 되는데 interfere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방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S 라디오 그 무전 그 방해는 그 교란 신호를 보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나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 수업 방해하지 마. 그럴 때 쓰는 그 중간에 끊어놓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내주죠. 그래서 interfere라는 말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교란이라는 말 자체가 국어적으로도 구분을 하니까 꼭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방송 같은 거 송수신할 때 신호를 쏴서 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죠. 그럴 때 타 방송국이 보내는 송출하는 그런 신호와 어떤 특정 다른 방송국의 신호가 겹쳐지면서 이런 방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란이라는 말, 다분히 군사적 목적의 느낌을
띄고 있는 이 단어와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란. And the RK counterintelligence command held the 19th National Defense Security Conference in during which it laid out a future blueprint for the realm of national defense security as mentioned above. 자, 이 방첩사령부라고 할 때 이게 첩보 행위를 이렇게 막는다는 첩보를 막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미확인된 정보, 인텔리전스를 뜻하는 첩보는 원래 인포메이션을 쓰는데 이거는 그 국어적으로 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 딱 정했습니다. 이 전에 전신이 기무사령부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사라지면서 해체가 되면서 이게 신설됐는데 이게 최근에 또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연루된 것으로 또 음,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방첩사령부, 카운터 인텔리전스 커맨드, 정보사와 함께. 그래서 이 정보사령부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에 개헌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정보는 인텔리전스 커맨드 이렇게 하고요. 그 방첩은 카운터 인텔리전스 커맨드 이렇게 가니까요. 그것도 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할 때 에어리어나 필드 같은 것들 원어민들도 쓰지만 특히 군사 쪽으로 가면 이 필드라는 말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야전이라고 그러죠. 야전. 그래서 군사 비군사 막론하고 정식으로 분야, realm, 그 밑에 세분화하는 영역, domain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 청사진이라고 이제 건축 쪽에서 온 말이죠. 그 대략적으로 미래 그 모습을 그려본다는 그러면 blueprint 이렇게 많이 하는데 비슷한 걸로 이제 미래상이라는 그 머릿속에 그려보는 이런 단어가 또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So our reporter 그 김철환 brings the story. 일반 단순 기자는 reporter, 전문 쪽은 correspondent, 그다음에 journalist, 방송인 아마 아시죠? 어,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그 방송에 좀 종종 출연하시는 분들을 미디어 퍼스널리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송계 종사자, 정식으로 그쪽에 업을 두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So, uh, a conference was held on 24th to discuss the national defense security for the new domain era, which is continuously expanding to new domains, going beyond, with the battlefield going beyond space and cyberspace and expanding to even cognition. 자, 이렇게 해서, 음, 도메인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 이게 똑같은 거죠. 영문으로 바꾸면. 음, 영역이 도메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주 하면은 코스모스, 그 다음에 유니버스 이런 말 사실 많이 쓰는데, 정식으로 군사 쪽에서 우주군 또 우주 분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스페이스 포스, 스페이스가 정식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우주군이 창설이 안 됐는데, 미군은 근년에 했죠. During that day's event, the about 1,500 security officials and major office holders, military from the military, including the Vice Defens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ttended. 자, 여기서 이 부처청에서 정부 조직상의 최상위 단위들을 뜻하죠. 그때 부처까지는 한국은 미니스트리, 미국은 처까지 디파트먼트로 하고요. 청은 미니스트리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에이전시, 오피스 뭐 따위를 이제 몇 가지 서비스 등등을 쓰는데요. 그건 좀 암기사항이 되죠. 방위사업청 여기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끝에를 정해서 사실 미국의 그 청 같은 것들을 끝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끝난 나사가 그렇죠.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나사 청장을 미국 사람들은 administrator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부처급의 당 차관을 뜻하는 장관들을 뜻하는 이 미니스터를 썼어요. 좀 특이해요. 사실은 이쪽은 administrator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요즘에 또 계엄 사태 관련해서 자꾸 얘기 드리게 되는데 그때 지금 대통령이 직위는 사라진 게 아니고 직무만 정지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직위, position 내진 post 이렇게 하시고 그거에 딸린 official duty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시고요. 그 업무죠,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하게 되는 자, official들이 그리고 직권은 official authority 내지는 power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official responsibility 책임을 얘기하는 거 각각 다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 개혁 관련해서 등장하시는 분이신데요. The 여인영, the commander of counterintelligence command, warned that the adversary forces can stage a provocation anytime in the non-physical domain, and the adversaries include North Korea uh, in during the latest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of the role of national defense security in the new domain era. 자, 어, 네. 여기는 아까 다 얘기 드렸던 그런 것들인데, 적대라는 말 구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적성국이 있고 적대국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 적대국은 적국은까지는 아닌데, 적국처럼 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고요. 이 적성국은 적대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얘기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때 이쪽이 hostile 시작을 해서 adversary 그다음에 마지막에 enemy 내지는 foe라는 말을 적으로 쓰죠. enemy state 이렇게 적성국, 적대국, 적국 구분해 주시죠. The uh, the the defensive method which screens the entirety just waiting and setting up a net and just waiting just like in the past will no longer work. 이 스크린이라는 말은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어망으로 거기서 이제 막아서 고기 잡듯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걸려라. 보안 문제 같은 것들, 침투 효과 들어올 때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방식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행정용 여기서는 진짜로 그물 치고 고기 잡듯이 그런 의미로 쓴 거고요. 이게 행정 의미로 갈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합격 여부 같은 것들을 스크리닝 한다 그럴 때는 심사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수세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공격에서 방어적 그거를 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럴 때 이제 쓰는.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제 공세적이라는 말과 수세적 이렇게 해서 공세, offensive, 그다음 수세 쪽은 defensive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것도 꼭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지금 밑에 보면은 Democrats on the offense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쪽에 그 정치 쪽이라든가 비군사 활동에 공세, 수세할 때는 이 offense 이런 형태로 씁니다. on the offense, on the defense 이렇게 가지 defensive, offensive를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예를 들어 offensive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짢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정치 쪽이라든가 외교 등에서는 오펜시브, 디펜시브가 아니고 오펜스, 디펜스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꼭 두시는 게 좋습니다. So now is the time to absolutely we absolutely change the shift
paradigm for national defense security to one that is based on offensive, one that is offensive security, and to target, select and target objectives.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세를 이제 방금 전에 군사 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보셨는데요. 이럴 때도 있죠. 비난 공세라고 하면 아까 예를 들어 이 크리티시즘이죠. 그러면 critical 내지는 criticism 하면서 offensive로 쓰게 되면 offensive criticism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누군가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런 비난이 되는 거죠. 아주 세게 군사에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세게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강도가 센 비난이라는 의미로 묘사를 쓰는 건데 좀 다른 결이 다른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또 다른 군사 용어인 일제 사격 같은 거 할 때 쓰는 이 barrage라는 말, 계속해서 퍼붓는다는 얘기로 barrage of criticism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고요. 또 bombardment라고 해서 폭격이라는 말로 쓰는 말인데 그것도 묘사로 쓸 수가 있죠. bombard somebody with criticism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The cyber special advisor for cyber security at the office of president was set out to deliver a keynote speech, introduced the various security threats in the new battlefield environment, and offered a talking point for the future of security. 자, 기본적인 방향을 뜻하는 이 기조 연설은 딱 정해져 있죠. 키노트 스피치. 되게 연사들이 여러 명 있으면 두세 번째 정도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큰 중요 주제를 가지고 음, 국정 기조 같은 거 할 때는 절대 키노트 안 씁니다. 이럴 때는 테넷이라는 말을 써요. 원어민들이. 그래서 tenets of state affairs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 기조라는 말과 뮤지가 같이 엮여지면 이때는 또 state of course 이렇게 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국과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 도상에 office, bureau, division, 그다음에 팀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두와 화제 꼭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안전과 인지전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